어디서 들었더니 아파트는 경쟁이 심하니까 빌라를 투자를 해라. 빌라는 경쟁이 별로 없다 라고 해서 빌라를 막상 갔더니 빌라도 경쟁이 천지라는 거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물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단타와 빌라 단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이제 아파트 단타랑 빌라 단타에 대한 종목이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종목에서는 사실 우리가 주거용으로 해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아파트랑 빌라는 좀 엄청나게 차이가 좀 있거든요. 일단 많이 아시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에서 황금성이 굉장히 제일 뛰어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 중에서 황금성이 안 좋은 편에 속하죠. 그래서 가장 크게는 그 두 가지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도 있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좋은 대신에 경매로 투자할 때는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원하겠죠. 황금성이 좋다라는 건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 거니까 입찰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아파트 단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대비해서는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서 시드머니가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단 황금성이 좋은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매도가 안 될 수도 있고 늦게 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황금성이 좀 떨어지고 찾는 분이 좀 없다 보니까 입찰 경쟁이 아파트 대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단 빌라라고 해서 입찰 경쟁이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서 들었더니 아파트는 경쟁이 심하니까 빌라를 투자를 해라. 빌라는 경쟁이 별로 없다 라고 해서 빌라를 막상 갔더니 빌라도 경쟁이 천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는 결국엔 누가 봐도 좋은 빌라는 경쟁이 심하고요. 누가 봐도 좋은 아파트는 또 경쟁이 또 심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둘 다 똑같아요. 사실 저는 아파트 단타도 하고 빌라 단타를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는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아파트를 투자하고요. 빌라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는 보통 아파트가 경쟁이 좀 치열하고 빌라는 경쟁이 좀 낮다. 다만 둘 다 좋은 물건은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파트 비싸잖아요. 근데 지방은 아직도 아파트 가격이 별로 안 비싼 데가 많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에 있어서요? 네, 투자요. 투자에 있어서도 이제 경매 투자로 봤었을 때는 너무 좋죠. 아파트는 사실 수도권, 서울 투자를 안 합니다. 저는 대부분 지방 위주로도 투자를 하고 있고 지방 아파트들도 시세가 올라가진 않더라도 떨어지진 또 않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또 장점이라고 보고요. 또 떨어지진 않지만 꾸준한 아파트 수요자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서울 수도권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 수도권은 쳐다도 볼 수가 없어요. 아파트는. 근데 지방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 물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물건들을 이제 투자하시면 너무 좋죠. 아파트랑 빌라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대출적인 부분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큰 틀은 똑같아요. 아파트랑 빌라랑 대출 비율은 똑같은데 빌라가 대출이 더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체감상. 근데 그 체감상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똑같이 경매가 나오면 감정평가를 하죠. 그럼 감정평가사님이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찍혀 있으니까 그 실거래가 기준으로 감정평가서가 돼요. 그러면 틀릴 일이 없죠. 그럼 거의 시세랑 비슷합니다. 큰 변동이 있지 않는 이상, 상승과 하락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럼 거기에서 내가 얼마 싸게 받는 거죠? 5%든 10%든 싸게 샀어요. 근데 사실 감정가 대비 그럼 10% 싸게 샀다고 보면 90%에 받은 거예요. 그럼 90%에서 대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세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국토교통부라든지 디스코라든지 밸류맵에서 실거래가를 조회를 할 수는 있는데 이게 같은 동네이더라도 연식이 다 다르거든요. 2002년식도 있고 2012년식, 2021년식도 있고요. 어디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누구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거기에서 누구는 도로 쪽을 보고 있고 뒤를 보고 있고 향이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특정하기 어려우면 감정평가사님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에서 실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감정이 많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시세가 보니까 그 시세가 아니야. 그럼 우린 시세를 보고 얼마에 팔릴지를 안 다음에 얼마를 남겨야겠다고 해서 입찰가 선정하잖아요. 그럼 싸게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보다 난 실제로 15%를 싸게 사도 감정가 대비해서는 반값을 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경락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감정가 대비 몇 프로에 받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빌라는 상대적으로 싸게 받은 걸로 나와지기 때문에 낙찰가에 90%가 나오기도 하고 85%에 또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투자금이 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라라고 해서 돈을 더 많이 해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감정평가사들도 실수를 하는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이거를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감정평가사님이라고 해서 모든 시세를 다 잘하진 않아요. 그리고 감정평가사님도 일이 많잖아요. 뭐 월급을 또 받으시고 감정평가 회사에서 또 다니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건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꼼꼼하신 분들은 되게 정확하게 하거든요. 틀린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내 돈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월급 받고 일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서 사실 조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는 무조건 빌라 투자할 때 현장을 무조건 가잖아요. 근데 감정평가사님은 현장 가요. 사진만 찍고 와요. 부동산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허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랑 빌라 단타 할 때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사실 아파트랑 빌라도 똑같이 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또 세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쨌든 경매에서 낙찰받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을 또 취득을 하잖아요. 그럼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취득세라는 또 세금을 또 내게 되죠. 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주택수를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취득세가 또 중과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과가 되는 걸 보면 이제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주택부터 2주택까지는 무주택인 상태에서 두 채 취득할 때까지는 1에서 3% 정도가 나오고요. 3주택부터는 8%, 그리고 4주택 이상부터는 무조건 12%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공시가 1억 이하인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다주택자여도 똑같이 1.1%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빌라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아파트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빌라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쪽에 1억 이하 물건을 찾게 되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투자를 하시거나 근데 난 빌라가 좀 불안해, 근데 아파트를 하고 싶어, 근데 다주택자라서 취득세 중과가 되긴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방의 아파트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랑 달리 빌라는 노후라든지 누수 문제도 많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투자하세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이제 빌라가 좀 노후도가 좀 있으면 좀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도 많겠죠.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히나 더 취약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썩빌 말씀드렸죠. 이 썩빌의 투자의 키포인트는 리모델링입니다. 썩은 걸 사서 이쁘게 화장해서 비싸게 팔자가 그때 당시에 트렌드고 유행이었어요. 근데 저는 준신축의 물건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저는 문제가 되는 물건들은 애초에 사실 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물건들을 사실 낙찰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화장해서 이쁘게 파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는데 사실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거든요. 그 부동산의 가치. 근데 그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에가 이쁘든지 깔끔하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가치가 떨어져서 수요가 없는데 이쁘게 리모델링 한다고 한들 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가치와 실수요 매수하실 분의 수요가 있는 그런 물건들을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썩은 빌라를 투자를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안 팔린다, 여기서부터 골치 아파지거든요. 내 투자금 묶였죠.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비용 또 들었죠. 썩은 빌라라고 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쌀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 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결국 안 팔려서 1년, 2년, 3년 동안 고생하신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물건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의 선택은 뭐냐? 전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거나. 월세를 주잖아요.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어요. 많이 나와봐야 1, 20만 원? 그 1, 20만 원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윤택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빌라가 공시지가 1억이 초과가 된 물건이다 라고 하면 주택수까지 또 포함이 돼서 다음 투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물건 투자는 아예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고물주님께서 누수난 다가구도 들어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가구 누수와 다세대 빌라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봤었을 땐 집안에 누수가 있는 건 똑같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겉에서 봤었을 때는 어떤 게 다가구인지 어떤 게 다세대인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다세대 누수와 다가구 누수는 달라요. 투자에 있어서는. 왜냐면 사실 다가구에서는 월세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한 건물 통째에서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월세를 받아서 충당이 돼요. 하지만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개 호실이죠. 이 한 개 호실을 누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외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어요. 없거나 적습니다, 월세가.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투자금이 계속 또 물리는 그런 상황들이 또 생겨서 빌라 같은 경우에 만약 윗집에서 물 있었어요. 그럼 윗집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윗집이나 이 얘기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 배째라 너 알아서 해라 난 못 준다. 그럼 결국에는 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감정 싸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 보니까 다가구랑은 좀 빌라랑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빌라에 대해서는 좀 편견이 사람들이 많은데 나중에 혹시 잘 안 팔리면 어떡하죠? 사실 그 빌라에 대한 편견이 있죠. 아파트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사람들은 아파트에서만 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저도 그래요. 저는 심지어 뭐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파트에서만 살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에서는 거주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선으로 이제 빌라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편견이 있는데도 저는 이제 빌라를 투자를 해서 빌라를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할 때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면서 어떤 분이 사시는지를 다 봤어요. 다 봤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됐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다른 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아파트를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아파트를 안 사시냐, 아파트가 너무 좋은데 왜 빌라에 사시냐 라고 물어보니까 애초에 그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넘게 빌라만 거주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가 너무 편하고 아파트는 오히려 사람이 너무 많고 하니까 복잡하다, 그리고 빌라가 더 편하다, 뭐하러 아파트에 사냐 비싼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빌라가 안 좋다라는 편견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의 수요자가 있고 빌라의 수요자가 있어요. 이 빌라의 수요가 있으신 분들이 어떤 물건의 빌라를 원하는지 그것만 역으로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았어. 근데 안 팔려요.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사실 뭐니 해도 돈입니다. 돈. 우리가 법정 복비라는 게 있어요. 이 법정 복비가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법정 복비만 여러분들이 준다 그러면 아무도 거래를 안 해주실 겁니다. 이 물건을 빨리 팔기 위해서는 소장님한테 법정 복비 위에 다른 수수료를 좀 더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훨씬 더 매각하기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개월 동안 보유해서 그 이자를 낼 돈을 차라리 소장님한테 그 복비를 더 드리고 빠르게 매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지역에 경매가 또 나왔을 때 그 소장님과의 또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를 통해서 또 시세 파악까지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아파트랑 빌라, 단타의 차이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